오늘은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일단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도 법원에서도 정식 서류를 받으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스피드 옥션이나 굿 옥션, 지지 옥션 이런 사설 사이트에서들도 입찰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사건 번호를 치거나 아니면 검색을 하셔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찾으셨다면, 자, 만약에 이렇게 2019 타경 302884번에 물건 2번 물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강원도 태백 황지동에 있는 황지 청솔 아파트를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기본 정보 있고, 지금 이렇게 5,100만 원의 감정이 나왔다가 여러 번의 유찰 변경을 거친 다음 최근에 39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유찰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205만 8천 원이 최저가인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입찰표를 작성하는지 한번 같이 작성을 실제로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건 가시면은 굿 옥션은 요 하단 쪽, 사진 하단 쪽에 있을 거고,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오른쪽에 입찰표 작성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셔가지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입찰 기일,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편리한 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한다. 그냥 내 명의로 내가 직접 가서 법원에 입찰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죠. 그냥 본인 란에 본 이름, 성함 쓰시고, 전화번호 010 4 주민번호 쓰시고 001227 식으로 00년생이 되고 싶은, 법인 번호는 없으니까 당연히 됐고요. 자, 주소는 주소. 이거는 주민등록상 상의 주소고, 만약에 내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서울에 있는데 업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민등록 자체가 대전이나 대구, 부산, 광주 어느 지역이든 주민등록은 다른 곳으로, 실제 사는 곳은 주민등록상은 서울인데 실제로 거주를 하고 주로 지금 생활하는 곳은 타 지역이다. 그러면은 우편물 송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민등록지 상으로 가면은 이걸 대신 받아줄 사람도 마땅히 없어. 그리고 이걸 안다고 해도 나한테 바로바로 회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를 쓰고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송달 주소라고 해서 우편물을 작성하시면 만약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잔금 내세요, 뭐 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다 요 송달 주소 쪽으로 발송을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등록상 주소 하나만 딱 써놓으면은 나중에 우편이 생각보다 조금 몇 개 와. 근데 이거 매번 신경 쓰기가 그래. 그러면은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을 하러 가야 돼. 온라인으로 되는 것도 온라인으로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번거로운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입찰하실 때 송달 주소를 한번 더 쓰시면은 조금 더 편하겠죠.
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절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입찰 가격과 보증 금액이 있는데, 입찰 가격은 이제 또 요거 봐야죠. 지금 5,100에 200만 원까지 떨어져 있고,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금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4천을 전액 인수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시세가 지금 5천도 안 되나 봐요. 태백 많이 가서 놀았었는데, 그죠? 한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자, 어쨌든 5,100만 원에서 4천을 일단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200만 원에 사도 4,200, 뭐 이것저것 더 하면 4,500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럼 최저가에 입찰해 보는 걸로 할까요? 최저가에서 2,000원 더 올려서 반올림해서 입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만 원 달렸죠? 200 9만 원. 209만 원 하겠습니다. 209만 원. 그렇죠? 58,000원 보다 22,000원 정도. 네, 32,000원. 32,000원 정도 더 썼네요. 그죠? 자, 209만 원에 입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은 얼마요? 자, 보증금은 10%인데 내가 입찰하는 금액의 10%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최저가의 10%일까요?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면 20,9000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10%라고 하면 20,5800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5 지우고 20,5800 요게 지금 현재 최저가의 10% 보증금액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의 10%가 기본적인 보증금이고,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은 여기서 뭐 2천만 원을 쓴다, 5천만 원을 쓴다, 뭐 1억을 쓴다. 그래도 보증금은 이 금액이에요. 20만 5,800원.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한번 내각이 됐다가 미납이 됐죠. 이런 경우 이게 법원마다 약간씩 좀 다르긴 하던데 20%를 매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증금 20% 내세요. 해서 지금 최저가에서 20%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보증금을 요청을 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20%니까 41만 1,600원. 자, 지우고 41만 1,600원이랍니다. 41만 1,600원. 자, 저렇게 20%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에서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도 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20%라고. 저런 특이사항은 이제 반드시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220만 5,800원을 썼다. 그러면 이제 탈락이죠. 무효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구를 잘 보시고 저 문구에 맞게끔 뭐 30%짜리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20%다. 그러면은 41만 1,600원. 만약에 뭐 600원, 1,000원 이렇게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42만 원 쓰시는 게 나아요. 뭐 너무 많이 낼 필요도 없지만 그냥 42만 원 이렇게 좀 넉넉하게 반올림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낫고, 보증금의 제공 방법은 보통 보증금은 뭘로 내죠? 현금 아니면은 뭐 42만 원 정도면 그냥 현금 내죠.
현금 아니면은 단위가 크면 한 장짜리 수표. 그러니까 여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입찰자에는 이제 뭐 그냥 본인 이름 쓰시면 돼요. 신가장을 써서 도장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입찰표 작성 끝.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내시면 되고, 본인이 입찰할 때,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뭐 주민등록증 아니어도 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겠네요. 사진과 뭐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사진이 나와 있는 신분증이면 되겠습니다. 사진,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본인의 도장,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 막도장도 상관없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 정도만 챙기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기일 입찰표 쓰시고 도장, 막도장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 번호가 나와 있는 그런 신분증, 그리고 매수신청 보증금. 이렇게 네 가지 잘 챙겨 가셔서 요 지금 한 거 프린트 해가지고 가시면 되고, 프린트가 안 된다 그러면은 법원에 가면 똑같은 양식이 있어요. 그거 그냥 수기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입찰봉투 쓰는 법은, 입찰봉투 여기 또 작성 예가 있죠. 이렇게 황색깔 봉투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사건 번호 쓰는 곳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도장 찍어 주시는 곳이, 여기는 우리가 쓸 게 아니니까 내비두고요. 입찰 봉투 해서 이렇게 사건 번호, 이거는 대법원 봉투는 집업마다 좀 달라요. 디자인이 다르니까 요 쓰는欄은 항상 있어요. 쓰는欄 있으니까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제출자 이름. 제출자는 본인이 가면 그냥 본인 이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요 대봉투 안에 들어가는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예요. 보증금 여기도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제출 번호 여기 해서 도장 있고요. 뒤쪽에는 인이 3개 있습니다. 요 3개 다 찍어주시고, 안 찍어도 사실 상관없는데 있으면 그냥 다 찍어주세요. 가능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대봉투를 뒤집어 보면 요 날개 안쪽 부분에 요 정도 부분에 이 사건 번호를 쓰는 란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제 봉을 하게 되면 집행관이 이제 사건 번호를 분류할 때 일일이 꺼내보면 부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딱 뜯어서 요 날개 부분, 요 부분에 있는 여기 요렇게 요 부분에 있는 사건 번호를 보고 입찰표를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조건 써주시는 게 좋죠. 대봉투 뒤쪽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입찰표, 보증금 봉투 다 넣으시면 돼요. 필요 서류. 필요 서류를 다 넣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본인이 작성할 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참가했을 때, 자, 위임장을 클릭하시면 대리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본인인데, 신고자인데 다른 사람을 보내고 싶어요. 여기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쓰는 건 똑같고 대리인이 가는 거예요. 대리인. 본인과의 관계. 지인 하면 돼요. 지인. 뭐 사돈, 8천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지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민번호 쓰시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전화번호 써주시고, 주소도 써주시고. 대리인
당연히 주민등록상이 있죠. 나머지는 똑같고. 자, 아까 여기에서는 신과장을 썼죠. 내가 직접 입찰을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대리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출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라는 확인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나 대신 내가 갔을 때는 내가 떨어지면 내가 직접 받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대리인이 갔을 때는 내가 보증금 봉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리인이 보증금 봉투도 받아서 오겠죠.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이 법원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여기 해서 도장 찍어. 여기는 대리인의 도장을 찍어야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자, 여기는 이거에 무슨 거냐? 뭐냐?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거는 떨어졌을 때 이야기예요. 떨어졌을 때 보증금 반환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는 아직 보증금을 안 반환받았으니까 아무것도 그냥 비워놓고 가야 되겠네? 하고 갔어. 근데 떨어졌어. 보통은 터무니없이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한 40명 입찰을 한 거예요. 같은 물건을. 근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대리인 여기 이름이랑 도장 찍어서 다시 주세요 하면 또 한참 기다렸다가 쓰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서류 작성했어요 하고 주면 이제 또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오면 또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죠. 보통 뭐 한 두세 명 입찰했으면은 사실 금방금방 끝나는데 미리미리 그냥 해두시고 만약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그 앞에 보증금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두 줄 그어줍니다. 두 줄 그어주고 도장 찍어요. 이거는 서류 작성을 이제 수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채워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임장이라는 게 하나 더 생겼죠. 위임장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업은 그냥 회사원, 뭐 자영업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제일 무난해요. 회사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자 본인 1, 2, 3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뭐 공동입찰, 공동명의 입찰을 1, 2, 3번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뭐 4명, 5명 더 있으면 더 늘어나겠죠. 이런 서류들을 더 많이 작성해야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위임장이죠. 앞에 거는 기일입찰표였어요. 여기에 내 도장은 그냥 막도장이어도 돼요. 기일입찰표에 찍는 도장은. 그러나 뒷장에 이 위임장에 나오는 이 위치의 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이어야 돼요.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인감도장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같이 무조건 첨부가 돼야 돼요. 그 서류가 없으면은 무효입니다. 여기에 찍힌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무효. 도장을 찍었는데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무효.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요.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이게 또 현장에서 하다 보면 막 헷갈리는 것들도 있어요. 잘 썼는데 내고 나면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없지? 잘 썼지? 그래서 발표하기 전까지 굉장히 떨려요. 내가 용을 하나 더 잘못 쓴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입찰.
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공동입찰 부분은 자, 공동입찰을 누르면은 여기 본인란이 날라가요. 본인란이 날라가고 본인란이 날라가고 성명, 주민등록 이런 게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리인이 만약에 자, 여기서 공동 입찰할 때 보통 2명이나 3명 뭐 이렇게도 하는데 뭐 10명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큰 땅이라든지 공장, 뭐 구찌가 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1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10명이 우르르 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가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입찰하러 간 한 명이 실제로 입찰하러 간 한 명이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입찰하러 간 한 명이 대리인이 되고 나머지의 9명에 대한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 한 명이 본인은 본인 거 입찰하지만 나머지 9명에 대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지인으로 하고 이것도 그냥 쓰시면 되겠죠. 쓰시면 되고 똑같이 쓰시고 이것도 대리인. 어쨌든 여기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람이에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람인 거고 자 밑으로 보면 위임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뭐 이렇게 나오지만 위임장 써야 돼요. 위임장은 이게 지금 뭐 2명이다. 3명까지 일단 뭐 만약에 3명, 6명이면 이 위임장이 하나 더 나와야 되죠. 1, 2 그래서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그래서 주민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 쓰고 자 이렇게 해서 3명이 입찰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 입찰은 하나 더 나와요. 공동 입찰 신고서라고 해서 자 공동 입찰 신고서라고 해서 신청인 지금 현재 대리인 외 몇 명이요? 3명. 3명? 2명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신과장 3이 아니라 대리인을 넣어야 돼. 여기 이 사람. 실제로 3명의 공투에 참여를 하면서 다른 2사람에 대한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까지 넣어줘야 되니까 신과장 1, 2, 대리인 이렇게 3명. 근데 실제로 지금 입찰 온 사람은 대리인이니까 대리인 외 2명.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뭐 신청인을 신과장 외 2인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신과장 1, 신과장 2 여기가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주소 쓰고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똑같이 쓰면 됩니다.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런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지분이라는 란이 있잖아요. 여기를 비워두면 그냥 다 완전 동등하게 분배입니다. 뭐 3명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3.33 3.3333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안 썼을 때요. 이걸 안 썼을 때 3.3 뭐 이런 식으로 공등하게 등기가 될 거예요. 낙찰이 되면.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그냥 같은 비율로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신과장 1이 1억짜리를 사는데 5천 냈고 얘가 2가 3천 냈고 얘가 2천 냈다. 근데 이 지분을 안 써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복잡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분이 조금 달라져야 될 때 10분의 5 여기는 10분의 3이죠. 여기는 10분의 2 이런 식으로 반드시 지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공동입찰을 하실 때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2분의 1이라도 뭐 2분의 1은 사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뀔 여지가 있다 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이름을 다 넣고 나면 끝이죠. 공동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입찰자 목록 그리고 공동입찰 신고서 위임장 그리고 기일입찰표 이렇게 4가지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4가지 서류에 플러스 지금 대리로 왔죠. 그러니까 나머지 2사람 신가장 1, 2에 대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하시면 뭐 입찰할 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실 거고 마지막으로 간혹 가다가 요즘 소액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소액 투자를 하면서 단타 많이 치시는 분들 오늘 샀다가 인테리어하고 전세 지금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1억 미만짜리 사가지고 막 수리해 그리고 뭐 8천에 샀다 수리를 한 2천 들여서 해서 전세를 1억에 맞추는 경우 뭐 1억 1천에 맞추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세랑 매매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를 수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서 전세를 높게 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 그냥 아무것도 안 고쳐진 집에 8천 들어가서 사느니 어차피 들어간 집에 세핑 집에 살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풀피 투자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세팅을 해두고 한 1억 1천 2천에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소액 돈이 안 들어가거나 정말 소액으로 들어갔다가 한 몇백 뭐 천 이렇게 먹고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법인을 많이 쓰는데 법인이 참가를 하면 이제 법인 명의 대표 뭐 1인 법인이 많겠죠. 1인 법인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한다. 일 경우와 법인이지만 뭐 법인 명의로 대리인이 참가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법인이면 법인 이름을 쓰는 거죠. 본인의 법인 쓰시고 법인 대표번호 쓰시고 주민번호는 당연히 없으니까 법인 등록번호 쓰시면 돼요. 법인 등록번호 뭐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번호 법인 등록번호 다 쓰시면 되고 사업자 번호 법인 등록번호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는 거예요. 대표자 본인이 갈 때는 필요한 서류가 법인의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필요하고 대표이사의 신분증 그리고 법인 인감 도장이 필요해요. 법인 인감 도장 법인 인감 도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증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서 입찰하시면 돼요. 이것도 법인 대표자 이름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법인 명의로 뭐 같이 동업을 하거나 2인 법인이다, 뭐 3인 법인이다. 뭐 그럴 때는 이제 위임장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아까처럼 법인 대리인으로 가는데 법인의 등기부 등본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위임장 법인 그 도장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요거는 뭐 사실 똑같아요.
본인이 법인으로만 바뀌었을 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추가가 된 건 하나예요. 법인의 등기부 등본. 그거 하나만 잘 챙겨 가시면 되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으로도 많이 입찰을 하시니까 사실 경매로 지금 지방시장에 법인으로 투자한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법인을 굉장히 이거는 녹화에 조금 어쨌든 이건 잘라내면 되니까 저는 법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에는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 법인을 청산하거나 뭐 하거나 5년 지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청산을 해야 될 때 그때 배당이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배당세가 뭐 이렇게 정석대로 하자면은 조금 이제 의무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나. 임대를 놓을 때도 법인 하면 사실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지방 공인중개사분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어쨌든 법인으로 지방에 단타 샀다가 뭐 바로 파셔도 되고 샀다가 전세 세팅해서 전세 세팅되는 금액에 비례해서 조금 한 1,000, 2,000 정도 붙여서 팔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훌륭하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지역에 법인 설립을 했느냐에 따라서 10%, 20% 정도면은 충분히 세금을 퉁치고도 남으니까. 그리고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법인은 굉장히 많죠.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법인도 나쁘지 않은데 법인보다 조금 자유로운 사업자는 조금 자유로운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개인 명의, 법인 명의, 사업자 명의 요거를 잘 혼용해서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외로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본인이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뭐 자녀 명의로 앞으로 하나를 해주고 싶다. 근데 아직 고등학생이다.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 입찰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초본 그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대리인의 도장, 매수 신청 보증금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류를 범하시고 잘못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집에서 써서 프린트를 해 가실 수 있으면은 먼저 해 가시는 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문제 없다. 그러면은 마무리해서 대봉투 안에다 넣고 입찰표 제출. 그러거나 아니면 좀 자주 가는 법원이 있다. 집 근처에 법원을 자주 간다. 그러시면 그냥 거기서 대봉투랑 보증금 봉투까지 가져오셔서 집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집에 대봉투 막 있었었거든요. 저는 막 몇 건씩 하루에 몇 건씩 넣으니까 금방금방 사라지긴 했는데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표 작성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입찰표 가격은 항상 앞에서부터 딱 여기서 억 단위로 이렇게 딱 끊어 놓으면은
공 하나 더 쓸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수기로 쓸 때 뒤에서부터 0, 여기 억자리네 하고 2를 딱 쓰는 순간 여기가 다 억이잖아요. 억. 시간이 촉박하고 급해지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현장 가서 금액을 고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딱 찍어 놓고 제일 최상이 되는 단위는 찍어 놓고 뒤에 숫자를 고민하세요. 물론 4억 9천을 쓸 거냐 5억을 넘길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하여튼 첫 자리를 제일 먼저 결정을 해 놓으시고 뒤에를 쓰시면은 0 하나 더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